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다. 그날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회장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5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의 흐느낌은 사무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눈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이 낯선 노인의 슬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긴 세월을 흘려보낸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한복판에 우뚝 솟은 백화점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유리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백화점 그룹의 창립자인 한도연 회장은 넓은 창문 앞에 서서 자신이 일군 왕국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등이 꼿꼿한 도연 회장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도연 회장은 창가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5살 배기 소녀가 분홍색 토끼 인형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햇살 가득한 유럽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소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소윤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5년 전 유럽 여행 중 괴한들의 습격으로 5살 배기 딸 한소윤을 잃어버린 그날 도연 회장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윤이를 찾지 못한 슬픔에 아내마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고 도연 회장은 사업에만 매달리며 슬픔을 잊으려 했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발엔 경찰 수사 기록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괴한들의 우발적 습격으로 기록되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 한도철이 재산을 노리고 괴한을 사주해 소윤을 납치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납치 과정에서 소윤은 중간에 도망쳤고 결국 한국의 한 고아원에서 발견되어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입양 기록은 봉인되어 있었고 소윤의 흔적은 사라졌어요. 도연 회장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15해 전 도연 회장은 한유라를 양녀로 들였죠. 영리하고 야망 있는 유라는 도연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며 빠르게 회사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소윤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는 그녀의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유라는 책상 위에 놓인 소윤의 사진을 흘끗 바라보더니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그 사진을 보고 계셨군요. 아버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도연 회장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예요. 전년 대비 15% 성장했어요. 특히 명품 부문에서 큰 성과가 있었죠. 도연 회장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라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졌지만 직원들에게는 차갑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도연 회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분이었죠. 오늘은 본점에 방문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동행해 드릴까요? 도연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혼자 가볼 생각이야. 요즘 직원들 분위기가 어떤지 직접 볼 필요가 있어. 유라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지만 곧 공손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회의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오후의 백화점은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연 회장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경영자로서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거든요. 직원들은 회장님이 직접 매장에 오신 것에 긴장하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백화점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도현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침에 본 소윤이의 사진이 맴돌고 있었죠. 코스메틱 부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고객이 보기에 이런 진열은 안 되는 거라고. 한유라의 목소리였어요. 도현 회장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라는 한 여직원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화장품 진열대를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죠. 여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현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유라는 도현 회장을 발견하자 표정을 바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현 회장은 유라의 태도 변화를 무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갔죠. 괜찮아요? 많이 당황했겠네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자 도현 회장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강렬하게 익숙한 것을 느꼈거든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눈매, 그 표정. 30살 정도로 보이는 이 여직원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딸 소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여직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또렷하고 정중했어요. 도현 회장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묘한 감각이 밀려왔죠.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수민입니다. 지난달에 입사했어요. 수민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도현 회장의 가슴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술 모양, 특히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아내와 소윤을 닮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도현 회장은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는 이 상황이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지만 도현 회장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현 회장은 수민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이상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움, 상실감, 희망,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수민 씨, 혹시 시간 되면 내 사무실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신입 직원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서 말이에요. 유라는 놀란 눈으로 도현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이 일개 직원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부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수민도 당황했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 회장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수민의 얼굴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찾던 퍼즐 조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매장들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자꾸만 수민에게로 생각이 향했죠. 그녀의 목소리, 표정, 심지어 자세까지도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수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도현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수민을 보며 도현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수민을 이상하게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도현 회장은 수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 10살에 입양되어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이야기,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수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현 회장의 심장을 울렸죠. 가끔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나긴 하는데 저는 항상 그게 제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도현 회장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분홍색 토끼 인형을 들고 있는 기억이요. 그리고 넓은 공원에서 놀던 기억. 하지만 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도현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이가 항상 데리고 다녔던 것이 바로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거든요. 유럽 여행 중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도
넓은 공원이었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도연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민이 정말로 자신의 잃어버린 딸 소윤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운명적인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35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을까? 도연 회장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수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 회장은 수민과의 대화 이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 소윤일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소윤이가 3살 때 찍은 사진에는 분명히 그 특징이 보였죠. 목 뒤에 작고 선명한 하트 모양 반점이요. 안달이 난 도연 회장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해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수민의 모습을 찾고 있었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직원 입구를 지나 로커룸으로 향하는 수민의 뒷모습을 도연 회장은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어요. 점심시간, 도연 회장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임원들은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 놀랐죠. 회장님이 직원 식당에 오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 회장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던 수민을 발견했어요. 수민 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수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회장이 자신의 테이블에 앉겠다고 하다니.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도연 회장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수민의 일상, 취미,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 대해 더 알아가려 했습니다. 수민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도연 회장의 따뜻한 말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대화 중에 수민이 문득 목 뒤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가 가끔 간지러워요. 어릴 때부터 있던 반점 때문인지. 도연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반점이요? 어떤 모양인가요? 글쎄요, 거울로 보기 어려운 위치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양부모님께서는 하트 모양 같다고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도연 회장의 손에 든 포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소윤이도 목 뒤에 하트 모양 반점이 있었어요. 의사는 그것이 유전적 특징이라고 했죠. 도연 회장의 어머니와 할머니도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비서를 불렀어요. 이수민 씨의 개인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줘. 절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 그날 저녁 도연 회장은 수민의 입양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민은 26해 전 10살 무렵에 입양되었어요. 입양 전에는 별빛 고아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도연 회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소윤이가 실종된 후 경찰이 수소문했던 고아원 중 하나였거든요. 다음 날 도연 회장은 직원들도 놀랄 정도로 자주 매장을 순회했습니다. 그는 수민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수민이 웃을 때마다 눈가에 생기는 주름, 말할 때 살짝 기울이는 고개, 모든 것이 그의 아내와 어린 소윤을 떠올리게 했죠. 한편 유라는 도연 회장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횟수가 줄었고 회의 중에도 종종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한 직원에게 유독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불안했죠. 유라는 도연 회장의 비서를 불러 물었습니다. 최근에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일이 있나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신입 직원 이수민 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수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민의 배경에서 특별한 점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도연 회장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뭘까? 일주일 후 도연 회장의 책상 위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어요.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훑어내려가던 도연 회장의 얼굴에 충격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이수민은 한소윤이 맞았습니다. 99.9999%의 확률로 부녀 관계가 확인된 것이죠. 도연 회장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5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이 순간 모두 폭발했습니다. 소윤아, 드디어 널 찾았구나. 도연 회장은 DNA 검사 결과를 받고 난 후 며칠 동안 어떻게 이 사실을 수민에게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실을 말하면 수민에게 큰 충격이 될 테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결국 도연 회장은 수민을 자택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입 직원 격려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초대장을 전달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약속된 토요일 저녁, 수민은 긴장한 모습으로 도연 회장의 호화로운 자택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 회장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어요. 평소 차가운 경영자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어서 와요, 수민 씨. 편하게 있다 가세요. 도연 회장은 수민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 회장은 수민의 긴장을 풀어주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회사 이야기, 수민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등 일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가족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천천히 앨범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아내와의 결혼식, 그리고 마침내 소윤이의 사진이 나왔어요. 분홍색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5살 배기 소녀의 모습에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가리키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도연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앨범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공원 사진도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죠. 도연 회장은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민이 앨범 속 사진들을 보며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녀의 희미한 어린 시절 기억과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수민은 이상하게도 사진들이 너무 익숙하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수민 씨, 당신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도연 회장은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수민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앨범 속 사진들로 가득 찼어요. 왜 그 사진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자신의 어릴 적 기억과 닮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도연 회장의 자택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도연 회장이 수민을 배웅하러 나간 사이 그의 서재로 몰래 들어섰어요. 최근 도연 회장의 행동이 이상했고 특히 수민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유라는 도연 회장의 책상 서랍을 살펴보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수민 묵음 한도연 부녀 관계 확률 99.9999%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유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민이 도연 회장의 잃어버린 딸 한소윤이라니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라는 15년간 도연 회장의 양녀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준비해왔어요. 하지만 진짜 혈육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유라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연 회장과 마주친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내면은 이미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손님을 잘 보냈냐는 질문에 도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도연 회장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민과의 저녁 식사에서 보여준 반응, 가족 앨범을 보며 보인 익숙함, 모든 것이 그녀가 소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그녀에게 진실을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편 유라는 자신의 침실에서 분노에 차방안을 서성였어요. 도연 회장의 진짜 딸이 나타난다면 자신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회장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수민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 소윤이라는 사실을 35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도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어요. 35년간 기다려온 순간, 잃어버린 딸과의 재회를 위해 그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수민을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저녁 식사 후 계속된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어요. 도연 회장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자신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민 씨,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눈동자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사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도연 회장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하기로 했습니다. 수민 씨, 아니 소윤아, 내가 바로 내 딸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도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수민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더듬는 동안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도연 회장은 모든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35년 전 유럽 여행 중 괴한들의 습격으로 5살배기 딸 소윤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 배후에 자신의 이복 동생 한도철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절망의 시간들까지. 수민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도연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왔던 희미한 기억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 넓은 공원,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 그래서 제가 한소윤이라고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도연 회장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72살의 노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다. 그날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도연 회장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5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의 흐느낌은 사무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수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이 낯선 노인의 슬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연 회장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이 흘렀어요. 도연 회장의 거친 손과 수민의 부드러운 손이 만나자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직은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수민의 말에 도연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희망으로 빛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보물, 그의 딸이 마침내 그의 곁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편 사무실 문 밖에서는 유라가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분노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15년간 쌓아 올린 그녀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회장은 수민을 다시 자신의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딸로서 함께하는 첫 저녁 식사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윤이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음식들의 친숙함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도연 회장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색이 바랜 분홍색 토끼 인형이 있었어요. 수민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번쩍이는 기억의 파편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아든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익숙함,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되찾은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35년의 그리움을 한순간에 녹여내리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행복한 재회 뒤에 또 다른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간에는 한국 최대 백화점 그룹의 회장이 35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 회장은 수민을 공식적으로 딸로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인 절차도 시작했고 소윤의 이름을 되찾아주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민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딸이 된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지만 도연 회장의 진심 어린 사랑에 그녀의 마음도 점차 열리고 있었어요. 어릴 적 기억들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분홍 토끼 인형, 유럽 공원에서의 산책, 아버지가 어깨에 태워주던 기억까지. 그러나 행복한 재회의 시간도 잠시 도연 회장의 비서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연 회장의 이복 동생 한도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불법 자금 운용 혐의였습니다. 도연 회장은 그 소식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도철과는 소윤이 실종된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 회장은 수민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수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도연 회장은 수민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 주민이 수민이 급하게 짐을 챙겨 어디론가 떠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도연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수민의 행방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회장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수민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수민은 우연히 과거 유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도철이 괴한을 사주해 자신을 납치하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는 진실까지. 충격에 빠진 수민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시 떠난다고 했습니다. 도연 회장은 편지를 읽고 망연자실했어요. 누가 수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는 즉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유라. 그녀만이 이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도연 회장은 즉시 유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라는 태연하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 회장이 들어오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금세 굳어졌습니다. 내가 수민에게 말했지? 과거 유괴 사건에 대해서.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연 회장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분명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죠. 그날 오후 도연 회장은 구치소에 있는 도철을 찾아갔습니다. 35년 만의 대면이었어요. 도철은 많이 늙어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연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도철은 오랜 침묵 끝에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그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도연의 재산에 눈이 멀어 소윤을 납치하게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납치 과정에서 소윤이 도망쳤고 그 후에는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죄책감으로 살아왔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지만 지금은 수민을 찾는 것이 더 급했어요. 그는 수민이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도연 회장은 수민이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그녀는 강원도의 한 작은 펜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연 회장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수민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까? 도연 회장이 펜션에 도착했을 때 수민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펜션에서의 만남 이후 도연 회장과 수민은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연 회장은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수민은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오해의 시간들이 지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수민의 말에 도연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순간 수민은 이제 자신이 한소윤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도연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법무팀을 소집해 소윤의 법적 지위를 복원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동시에 기자회견 준비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윤은 아버지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도연 회장을 직접 찾아가 소윤의 과거에 관한 의심을 심으려 했죠. 하지만 도연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 내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소윤이 내 딸이라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 더 이상의 방해는 용납하지 않겠어. 도연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유라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드디어 기자회견 당일이 왔습니다. 한도연 그룹 본사 건물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도연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과 행복이 가득했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35년 전 유럽 여행 중 잃어버린 제 딸 한소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어서 소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그동안 이수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제 본래 이름인 한소윤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윤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시간, 입양 가정에서의 성장, 그리고 우연히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한 기자가 유라에 관해 질문했어요. 도연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유라는 15년간 저의 양녀로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경영 능력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파리 지사장으로 그녀를 발령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발표에 회사 내부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유라가 그동안 직원들에게 보였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녀의 자천을 환영했어요. 특히 유라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직원들은 은근히 기뻐했죠. 기자회견 이후 한도연 그룹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유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회사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타고난 경영 감각과 직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빠르게 회사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소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직원 복지 개선 프로젝트였어요. 그녀는 자신처럼 평범한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회사 분위기도 점점 밝아졌어요. 유라는 파리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소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진짜 한소윤이라니.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소윤은 유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유라에게 원한을 품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에요. 파리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길 바랄게요. 유라가 떠난 후 한도연 그룹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도연 회장과 소윤의 부녀 경영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회사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특히 소윤이 주도한 따뜻한 경영 철학은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소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5월, 파리의 공원은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과 한소희는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1년 전의 일들을 회상했어요. 소윤이 도연 회장의 품으로 돌아온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공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연 회장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곳은 35년 전 소윤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공원이었습니다. 괴한들에게 소윤이 납치되었던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여기에요. 도연 회장은 오래된 가판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가판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색이 바래고 낡아 있었죠. 도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소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했었지요. 도연 회장이 잠시 가판대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 순간 소윤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소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희미하게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분홍색 토끼 인형을 안고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던 순간, 그리고 갑자기 다가온 낯선 사람들.
몸서리치는 기억에 소유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도연 회장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어요. 소윤이 어릴 적 항상 안고 다녔던 그 인형이었죠. 도연 회장은 평생 그 인형을 간직해왔습니다. 소윤을 되찾을 그날을 기다리며 이걸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항상 안고 다녔었지. 그날도 이 인형을 들고 있었는데 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그를 압도했어요. 자신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소윤이 사라졌던 그 순간, 미칠 듯한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찼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윤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토끼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인형을 꼭 안고 잠들던 순간들, 인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시간들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빠,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소윤은 웃으며 도연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제 손 놓지 마요, 아빠.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연 회장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소윤을 꽉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35년간의 그리움, 후회,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윤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두 사람의 눈물에는 슬픔보다 감사와 행복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소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소윤은 고개를 젓고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며 서로를 다시 찾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 회장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소윤의 눈에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도연 회장은 그제야 완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했어요. 그들은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윤은 조심스럽게 토끼 인형을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 토끼 이름이 뭐였지? 도연 회장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핑키였어. 내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지.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아버지와 딸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35년의 시간과 그리움이 드디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공원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고 새들은 저녁을 알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